(2022년 1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아주 웃기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지키기 위해서 청담동 사건을 붙잡더니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거를 놓고 다시 이태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징그럽게 덤벼드는데 이 이재명 방탄이 제2의 추미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왼팔 오른팔은 김용과 정진상이라 그랬죠. 김용은 이미 구속돼 있고 정진상도 구속이 됐는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죠. 기각이 됐습니다. 김용 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정진상 씨는 역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얼마죠? 1억 4천만 원인가를 받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28억 원을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이 구속 확정된 거에 의해서 정진상도 구속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24일 오늘 새벽입니다. 대장동 일당 중에 주범 중에 주범, 기자 출신, 기자이면서 사업을 했던 김만배가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서 다른 대장동 일당과 같은 진술을 할 거냐, 너의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와중에 한 유튜브가 포토라인을 어기고 뛰어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틈에 김만배가 튀었습니다. 김만배 아주 잔머리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 차를 타고 튀었습니다.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는 취재 차량들이 있죠. 사건 기자들은 기사 형님하고 같이 다닙니다. 특히 사진 기자는. 모든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차를 타고 질주해 쫓았던 모양인데, 고속도로에서 140까지 달리다가 이 기사 형님들, 신문사, 언론사 형님들 운전 잘합니다. 안 되니까 여주에서 차를 뺐고, 그리고 계속 따라가니까 어디 한 군데서 세워놓고서는 차를 세우자마자 김만배가 또 들고 튀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기자들이 설마 하다가 그 와중에 또 젊은 기자들이 3개 매체가 끝까지 따라가서 김만배를 잡았는데, 김만배 왈, 내가 원래 띨떼기 잘하는데 기자들 넘어질 거하고 멈췄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만배가 석방되는 해프닝, 야밤의 추격전, 그리고 심야의 마라톤, 그리고 그만하자. 기자들은 추격했던 기자들은 동네 시끄러워질까봐, 민폐 끼칠까봐 말 안 하겠다는데, 구치소 나오면서부터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놔줬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사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진상, 김용 건은 정리가 됐고, 재판은 물론 해야 되지만 김만배는 나온 걸로 정리가 됐고, 청담동 게이트라고 제가 이름 지었던 거,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네. 대통령이 술을 마시러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그러면 경호실 요원들이 미리 가서 그 집에 수도꼭지, 전기, 이거 맨홀, 화장실, 이 변기조, 뭐라 그러나, 정화조까지 다 열어보고 거기 봉인하잖아요. 예? 경호실장이 오케이 선양하면 못 갑니다. 천하의 대통령도. 왜? 그거 갖다가 죽는 거는 그의 문제지만 대한민국이 휘청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청담도 술집 갔다 그러면 거기 다 알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보면 자주 안 쓰는 곳에 붙인 봉인 실은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결국은 그 첼리스트였다는 여성이 자기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청담동 게이트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첼리스트는 그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그 술집에 왔다고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누구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누구가 됐다는 얘기 듣고는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식적으로 밝히면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은 이걸 김의겸 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저처럼 기자를 했던 사람이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고대법대를 나왔고 한겨레 신문에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이진동, 그 다음에 김의겸, 누구야? 그 펜싱 선수 했다고 하는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등등. 그런 김의겸 씨가 국회의원이 된 거는 원래는 안 됐었죠. 근데 김진애라고 하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됐는데 말도 안 되게 아니 지명도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온다 그러면 됩니까? 당연히 지죠. 그런 식으로 비켜주는 바람에 김의겸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짓이 계속 이런데 이렇게 거기 윤 대통령이 와가지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뭐 그런 주장까지 했었죠.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10월 26일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자.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이 청담동 사건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전담팀 구성을 하자고 까지 제의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처음 취재했다고 하는 건 덧탐사죠. 덧탐사가 취재를 한 걸 가지고 김의겸이가 받아갖고 공개를 하고 어쩌고 했다가 다 깨졌는데 덧탐사는 조선닷컴이 물으니까 예상했다라고 순순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살짝 돌아가는 말을 하죠. 그러나 진실을 찾는 작업은 계속될 거다. 왜 그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위치 기록을 갖고 있는지, 그 첼리스트 위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랬죠.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도 안다 그랬죠. 그 객관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또 어디선가 많아 의심이 생기면 또 그거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런 백지가 있는데 백지를 확대하다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현미경에 점이 꽉 찰도록 확대해 보면 꽉 차면 이거 흑지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야, 이 보편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 맛 칼럼니스트라는 희한한 직업. 맛이나 금 잘 보고 평가 나오면 되는데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되기도 했었죠. 아주 독실한 명빠입니다. 그가 이 청담동 계기 터져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지?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룸바에서 김현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탄핵을 해야 한다 라고 했던 그런 황교익 씨. 청담동 사건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짓말 중계했다. 사과해야 된다. 라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사과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과한다가 아니라 이거 문제 제기했던 첼리스트인지 제보해줬던 그 전 남친인지 네가 사과하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불가의 제보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확인 불가라고? 야, 진짜 내가 더 탐사를 보면서 나도 기자질 했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육하원칙은 확인해 본 다음에 보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수지킴 사건도 쓰고 참 많은 사건을 탐사 보도를 했었죠. 옛날 얘기니까 하죠. 김대중 씨 숨겨놓은 딸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땡기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특정할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보도 안 했어요. 왜? 그 뒤에 정치적 음모가 있는 걸로 보여서. 나중에 한 방송사에서 그 보도하더만. 근데 어쨌든 육하원칙에 확인이 돼야 보도를 하는 건데 확인 불가의 제보라고? 왜 확인 불가야? 일단은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를 만나서 언제 어디서 그건 들어야지.
그걸 들었으면 그 술집에 가서 물어보면 기다 아니다 얘기 나올 거고, 그 의심되는 게 있으면 계속 캐물어 말이 꼬이면 그게 능력이지. 그게 이퀴저티브 리포터가 되는 거죠. 이런 엉성한 기자들, 이런 황교익 같은 사람, 이 사람 맛 칼럼도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 그는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교익은 사과해라 라고 자기는 싹 빠져나갔다면, 그리고 그는 조건문으로 의혹이 날조된 게 사실이라면 단서를 달고 어쩌고 저쩌고,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께 심심한 유감을 편. 아이씨, 참, 문제 제기할 때는 남자답게 해놓고 유감할 때는 어떻게 또 이렇게 가나, 치사하게. 어? 진짜 기자방신 다 시킬 거야, 이거, 김의겸. 에이. 이것도 기자라고, 진짜. 이런 게 진짜 기레기지. 쓰레기 같은 이야기 쭉 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장동 사건은 지방자치 권력을 개인이 사유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대장동 일당의 비리를, 특혜를 이재명 시장이 인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용이 8억 4,700만원, 그 다음에 뭐야,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정 누구야, 정진상이 1억 4천만원 받았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기도 봐야 되고, 누구한테까지 갔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재명 씨의 부인이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초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그건 사실은 확인이 됐죠. 그걸 제보했던 그 공무원 A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A씨는 지금 이렇게 A씨한테 심부름 시켰던 게, 이재명 씨가 변호사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경기도에 데리고 가서 5급 공무원을 시켰죠. 그 양반 여성 이름이 성이 배 씨죠. 또 그분과 가까운 남자는 자살했고요. 그 배 씨의 지시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재명 집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 갖고 나와 이재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까 배 씨가 이재명 집에서 현금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온 걸 봤고, 배 씨에게서 1 내지 2억 원쯤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또 했답니다. 지금 이 배 씨는,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때 자기 재산이 32억인가라고 신고했는데, 이 배 씨는 집이 공동명의까지 포함해서 4채인데 집 가격만 45억인가 그렇죠. 어떻게 더 많지?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김용 씨가 선거장으로 6억 원 등 8억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돈과 그 돈이 어떤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로는 재산을 공개해야 됐는데, 2020년 3월 재산 공개 때는 예금 인출로 인해 현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때가 현금 보유를 처음 밝혔는데, 21년에는 3억 2,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대통령 선거 직전이죠. 재산 공개 때는 현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은 분명히 본인이 박힌 기록에도 있습니다. 하여간 민주당은 이 현금 얘기, 이재명의 현금만 나오면 바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진상, 김용이 받아간 돈, 대장동 1등에서 받아간 돈하고 이재명
계좌에 들락날락거린 현금하고 조사해 봐야 된다. 조사해 봐야죠.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이태원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결성됐습니다. 오늘 24일부터 45일간 거의 연말까지 하는 모양이죠. 네. 시팅됐습니다. 법무부하고 경호처는 제외하고 뭐 자기네가 원하는 데를 다 조사할 수 있게 된 모양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반대가 13, 기권이 21 제외하고 뭐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이 국회 정부가 낸 예산안을 통과 안 시키겠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년에 국가 운영이 힘들어지잖아요. 오히려 가만 냅두고 또 통과가 안 되면 정부 안대로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게 예산 통과가 필요해서 그래 국정조사 해주자 하고 국힘당이 동의를 해줬답니다.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근데 이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도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겠죠. 거기서 뭔가 또 문제 제기하고 떠들고 시끄럽겠지만 대략 그 싸움, 그 터들에서, 그 위에서 시끄러울 겁니다.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한대요. 자, 참 청담동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이태원 가지고 매달리는 모습. 김용, 정진상 잡혀 들어가고 이재명 조사받게 되고 막 이렇게 가니까 아주 바락바락 대들죠. 요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승민 씨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가 거친 발언을 마구 던졌습니다. 유승민 씨가 이 비대위 끝나고 나서 국힘당 대표 뽑을 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역선택이 작용해서. 뭐 이준석이도 되는데 유승민 되지 말란 법이 없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맥없이 당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버티고 있죠.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른 거는 이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이 된 거는 뚝심이잖아요. 그 추미애가 랍시고 검찰총장이 랍시고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뭐 그렇게 반발하지도 않고 소처럼 가다가 결국은 추미애는 뭐라 그럴까, 낙마가 정도가 아니지 황소 뒷걸음에 쥐밟기처럼 밟혀버렸죠. 그 박범계가 꾀거리처럼 덤볐지만 역시 그 또한 지금 뭐 존재감이 없는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김의겸 뭐 황교익 뭐 이재명까지 나와서 총력으로 하는 이 덤비는 이것들이 제가 보기엔 제2의 추미애, 제2의 박범계로 보입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기회 잡는 거 아니야? 처음에 국힘당에서 경선도 보게 되면은 홍준표가 떴다가 계속 그 추미애 이런 세력들이 윤석열을 치면서 쭉쭉쭉쭉 떠올리면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나는 참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자기네 살려고 하는 건데, 청담동 잡았다가 이태원 잡았다가 대장동 피하기 위해서 뭐 온갖 거 다 잡습니다. 이게 또 뭐가 나오겠죠. 네. 이번에 북한까지 나와서 뭐 대한민국을 흔들어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흔들기 위해서 천공이라고 하는 스님을 갖고 많이 공격하는데 저는 점을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지금 월드컵 벌어지고 있죠. 어제 일본이 2대1로 이겼고 오늘 우리하고 우크라이나가 붙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일본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한국의 황희찬하고 친한데 황희찬이가 굿럭, 행운을 빈다. 또 뭐 이승우, 이강인이도 스펜서 같이 뛰는데 그 친구도 일본 팀에 행운을 빈다라고 했다고. 자, 이걸 잘 보십시오. 굉장히 실력자들, 축구의 달인들도 이 세상 운명은 모르잖아요. 마지막엔 행운을 빈다, 운을 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돼도 이 실력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게임에서 일본이 이기리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공도 훨씬 더 점유를 독일이 많이 했고 유리했는데, 근데 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이언스를 한다고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팩트를 추적하는 기자이긴 하지만 하는 게 있어요. 운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걸 예측하지 못해서 저는 가끔 점도 봅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보게 되면 바람 때문에 승부가 바뀌는 경우. 그 유명한 사르우 전투에서 조총을 가졌던 우리 조선군이 만주 팔기한테 당할 때, 그 다음에 또 쌍령 전투에서 우리 조선군이 역시 조총을 갖고 있었는데 하삼도에서 올라온 의병들이 만주 팔기한테 당할 때 다 바람 때문에. 그건 과학적으로 이겨야 되면 전투 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분의 생년월일 가지고 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육사 나온 주역인한테 풀어보니까 그는 윤석열은 나용대검이다. 특징이 나용대검이 뭐야? 게으를 낳자 용용자, 게으른 용이 띠대자 협대할 때 돼. 검 칼검자, 칼 차고 있는 거다. 칼 차고 있는 게으른 용이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야, 이 막 칼찬 용이 날뛰면 무섭지요. 근데 날뛰지 않아도 워낙 무서운 사람이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도 무섭죠. 어쩌면 더 무섭죠. 똑개 똑부 멍구멍개 아시죠? 어떤 리더가 좋으냐?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최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멍청하고 게으르면은 참모들이 움직이니까 그나마 돼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은 참모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독재자로 몰려서 큰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안 좋아요. 리더는 다 아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무서움, 두려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용대검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지금 뭐 크게 한 거는 없는데 존재감 자체가 무거워요. 그리고 뭐 천공 스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 듣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활동 많이 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결국 한 표니까 목소리가 크면은 크게 울림이지만 표 찍어보면 한 표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기자하면서 많이 여론 판단 잘못한 적이 있는데 목소리 크다고 그게 여론 많은 게 아니구나. 나영대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장동 빠져나오려고 청담담 잡았다가 놓치니까 이태원 잡고 있는 이 징그러운 이재명 세력 방탄 위에 뛰는데 그들이 제2의 추미애 될 수도 있다. 세상은 모릅니다. 어쩌면 이재명이라는 세력을 서서히 계속 반항하도록 끌고 가면서 뭐 불구속으로 해도 되죠. 뭐 이재명 씨 재판하고 또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내년 내내 시끄럽고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죠. 내년 총선 때도 대법원 판결 안 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게 어쩌면 이 땅의 좌파들을 잡아나가고 민노총을 잡고 하는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용대검 저도 한번 운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걸 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지율 최악이고 경찰도 지금 백남기 사건, 이태원 사건 때문에 위축돼 있고 검찰은 많이 제약받고 있고 국회는 절대적으로 소수고 그럼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이 일제에 병합됐을 때 요만한 신락 같은 운에 기대면서 그러다 독립도 해왔고 이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나용대검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